제가 항상 잔소리했던 지인의 계좌입니다.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요. 180도 달라졌죠. 바로 뭐를 바꾼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기록이죠. 간밤에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은 세계 최초의 상장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지 47년 만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시가총액이 4천조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니까 10배 수준이네요. 저는 보유자는 아니지만 국민주식 삼성전자도 힘을 좀 더 내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애플의 비전 프로가 만들 미래가 주식쟁이 관점에서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자,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을 샀습니다. 보통 초보분들은 사는 순간부터 마음이 요동치죠. 분할 매수라도 하면 다행인데 한우가에 왕창 사놓고 오르기만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면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처음에 좋아 보였던 마음가짐은 사라지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종목인데 기사만 나오면 갈 거야. 외국인이 매수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절하기보다는 불확실성에 기댑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 기댔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죠. 물려있다가 본전 근처에서 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가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손실 구간에서는 불확실성에 기대고 수익 구간에서는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본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본능 때문에 수익일 때 빨리 팔고 손실일 때 버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10번 매매해서 9번 수익을 내도 이런 본능 때문에 수익은 1%, 2%, 손절은 10%, 20% 이렇게 되면 손익비가 좋지 못해 계좌가 절대 수익이 누적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인간 자체의 본능을 거슬러야 주식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경험과 노력과 공부가 필요한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매수하기 전에 미리 손절 라인과 목표 라인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긴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매매 경험을 쌓으면서 변동성에 대한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1억을 투자를 결심을 했어도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만 매매를 하면서 주가가 순간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투자를 해서 이 변동성에 대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본능 때문에 실패하는 것과 반대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동성에 대한 근육이 강화가 되면 주가가 변동이 돼도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이 미리 정한 시나리오대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잘 고민해 보세요. 1번 100% 확률로 500만 원을 번다. 2번 5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벌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아마도 1번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앞서 설명했던 수익 구간에서 불확실성을 벗어나려는 본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불만 보이면 수익을 확정 짓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자금이 1,000만 원인 사람과 투자금이 5억인 사람에게 500만 원은 다른 효용을 가집니다. 당연히 5억인 사람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안정적으로 1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금이 1,000만 원인 사람은 2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을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투자금이 클수록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을 꾸준히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개념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5억을 가진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반대로 손실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달라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하나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질문이 두 개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의 투자금이 3천만 원입니다. 1. 100%의 확률로 500만 원을 번다. 2. 5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벌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다. 1번 혹은 2번을 선택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반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투자금이 4천만 원입니다. 3번 100%의 확률로 500만 원을 잃는다. 4번 5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잃거나 한 푼도 잃지 않는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선택해 보셔도 되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두 개의 질문에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4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2번을 선택하신 분이 있다면 3번을 함께 골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수익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1번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손실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50%의 확률이라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4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은 1번, 4번을 선택하셨나요? 선택을 해보신 분들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다 드릴게요. 어차피 두 가지 질문 중에서 1번, 3번을 고르면 똑같이 3,500만 원이고요. 2번, 4번을 고르면 3천만 원이 되거나 4천만 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4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손실 회피 심리 때문인데요.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절을 해야 할 시점인데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망설이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절을 짧고 과감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능에 따른 불확실성 선택과 투자 금액에 따른 효용, 그리고 손실 회피 심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원금 회복 심리입니다. 원래는 메타인지와 확증 편향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것은 난이도가 좀 높아서 다음을 기약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먼저 숙지가 되어야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A라는 주식을 3천만 원을 샀습니다. 다음날 주가가 상한가를 가서 하루 만에 30% 수익이 나서 900만 원이 수익이 난 거예요. 당연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홀딩을 했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주가가 2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좌는 3,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도 100만 원은 수익이죠. 그런데 원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마치 내 원금이 3,900만 원이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만 원 수익을 낸 것인데 800만 원을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하지 못하고 다시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3,900만 원까지 상승할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손실로 매매를 마감을 하거나 매도를 해서 100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냈는데 손실이 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도박과 같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큰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더 심하죠.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원금 회복 심리가 생긴다면 거의 100% 뇌동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잠시 매매를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매매를 쉬지 못한다면 당일이라도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초입에 제가 이런 말들을 계속 잔소리처럼 했던 지인도 이런 부분들을 깨달은 뒤로는 계좌가 큰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정말 주식 엉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트레스도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어서 아주 좋다고 하네요. 항상 밥상을 차려줘도 안 먹으면 못 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밥상을 차릴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서 입 앞에까지 가져다 드리는 것이고요. 떠먹는 건 스스로밖에 할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본인의 매매 내역을 복귀하면서 이때 나의 판단이 왜 이렇게 됐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평상시에 매매 일지를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세요. 응원합니다.